최근 과학기술 분야 기관장들이 대거 선임됐죠. 지난달 말에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발전 방안도 발표됐는데요. 오늘 사이언스 매거진에서는 정부 출연연의 목표와 발전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김상선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에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 발전 방안 어떤 성격이라고 판단하세요? 한마디로 표현해드리면요. 예.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발전 기본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한 30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66년에 설립된 키스트라든가 항공우주라든가 원자력 아마 대부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예. 이런 기관들이 지금 현재 25개 기관들이 있고요. 출연기관들이 사실은 66년 그 키스트 설립 이래로 이제 과학기술 황무지 상태에서 불과 50년 만에 지금 이런 단계로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예. 굉장한 역할을 했는데 한편 또 주변 여건이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 발전이 대형화, 가속화, 융복합화되고 정부 예산 규모도 20조 원 규모로 컸고요. 네. 또 예전에는 이제 기업이나 대학의 역할이 없었는데 지금은 대학이나 기업이 굉장히 능력이 신장이 됐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변화에 따라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국익이 신장됨에 따라서 예전에는 그 패스트 팔로워 예. 빠른 추격자였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이제 퍼스트 무버형으로 가야 된다고 먼저 하니까 개척하는 방향으로 예. 가는 거죠. 예. 그런 여건 변화에 따라서 우리 출연연도 어떤 새로운 발전 방향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아마 이번 발전 방향의 근본 배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말씀해주신 이런 변화들을 배경으로 탄생한 이번 이 출연연 발전 방안을 핵심 키워드를 몇 가지로 꼽아보자면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네, 키워드가 이제 제일 첫째가 자율과 경영. 자율과 경영. 예. 그다음에 이제 국민 중심, 연구 중심, 연구자 중심. 이런 것들이 아마 키워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왠지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의 정부 네, 그런 통하죠. 느낌하고 네, 비슷한 네.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종전에 이렇게 빠른 추격자일 때는 정부에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기획해서 정부가 끌어가는, 그러니까 탑다운식으로 하향식으로 끌어가는 그런 전략이었다면은 이제는 이제 퍼스트 무버를 지향한다면은 이제 연구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버텀업으로 상향식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로 이제 정부가 예산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평가, 정부가 관리 관점이었다면은 예. 이제는 인력, 조직, 연구 활동, 연구 문화, 그러니까 출연연이 중심이 되는 생태계 그런 걸로 바꿔야 되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 예전에는 그러니까 출연연이 이제 개혁이라든가 혁신, 개선의 대상이었다면은 예. 이제는 스스로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고민하는 정책의 주체로 존중받는 그런 관점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자율과 책임이 있었지만은 이번에는 더 큰 자율, 더 큰 책임을 주겠다. 그런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탑다운이 아니라 네. 삼위일체의 어떤 형태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부가 있고 네.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있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있고 이게 정부에서 주는 게 아니라 새 그 단체가 골고루 뭔가 의견을 개진하고 발전해 나가는 그렇죠. 그런 방식이라고 정확한 보시는 거죠? 표현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3자가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정부 출연연구소는 이제 먼저 스스로 역할과 책임, 그러니까 보통 영어로 이제 role and responsibility R&R이라고 하는데요. 예.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찾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가 꼭 필요한 역할인데 기업이나 대학이 못하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역할을 출연연구소가 담당해야 된다. 그래서 예. 출연연구소의 어떤 R&R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것이 본인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 분야의 국가 전체에서 공감이 가는 그런 역할을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이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는 그 출연연구소가 찾아낸 R&R을 자율과 책임 경영하에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죠. 그러니까 지원 육성에 주로 중점을 둬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그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이제 지도, 감독 이런 역할이 아니라 예. 그 전에 그런 역할을 주로 했었다. 지원 육성. 예. 그래서 철저하게 이렇게 버팀목 역할을 후원자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이제 옥상옥이다 이런 또 지적도 있었는데요. 그러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하게 이제 이중으로, 지시 감독이 네. 아니라 밑에서 지원 육성 철저하게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부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네.
정부 역시 이제 철저하게 지원을 해야죠. 이게 법무처 협력이라든가 예산 지원이라든가 법령 개정이라든가 또 규제 합리화 이런 것을 중점 지원함으로 해서 출연연구소가 아레나를 책임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앞서 하향식에서 탈피해서 좀 더 자율과 책임을 더 많이 네. 부여해야 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런 상향식 연구 지원 좀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좀 구현해 볼 수 있을까요? 아까 이제 키워드에서도 이제 국민 중심, 연구 중심, 연구자 중심 말씀드렸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국민 중심이라 하면 이제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국민의 세금을 써서 연구를 하는데 우선 대국민, 그 기업 이런 데다가 본인들이 무슨 연구를 하는지 알려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적극 홍보를 해서 국민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리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네네. 그것이 결국은 연구 성과가 확산되는 데도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구 주제 측면에서 보면은 이전에는 이제 제조 경쟁력 강화 이런 쪽에 주로 중점을 뒀다면은 네. 지금도 여전히 그게 이제 메인 그룹이고요. 그 외에도 지금은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각종 사회 문제 해결, 요새 이제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역할도 이제는 해야 되겠다. 수요 제한적인 연구도 예. 그런 것이 아마 이제 국민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연구 중심, 연구자 중심은 네. 자율과 책임 체제하에서는 뭐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떤 공급 지향적인 탑다운식이 아니라 연구 중심, 현장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는 건데요. 왕왕이 이제 연구비 관리라든가 연구 사업 관리라든가 감사 평가 이런 것들을 지금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연구 행정이 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게 연구를 위한 연구 행정인지 연구 행정을 위한 연구인지 이렇게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되겠다. 철저하게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게 연구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과감하게 찾아서 제어해 주는데 역할을 중점을 둬야 되겠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왜 비워야 다시 채울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자꾸 그런 것들을 비워내야 새로운 것들을 집어넣어서 연구에 몰입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부족하다는 채울 수 있다의 또 반대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말씀하셨던 게 이제 중심을 바꾼다 했을 때 잘 돌던 팽이도 무게 중심을 바꿔놓으면 흐트러질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이게 연구자 중심, 국민 중심으로 바뀌게 됐을 때 네. 과연 여기에 잘 적응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들거든요. 교수님 보셨을 때 어떤 것들을 개선해야 될까요? 이게 정부 정책이라는 게요.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요. 실천이 잘 안 되면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또 다른 뭐 정책이 양산되고 해서 그래서 이 정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기존에 있는 제도가 안 바뀌고요. 정책만 있으면 정책이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제로 베이스에서 기존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리뷰를 해서 예. 이번에 이제 발표한 발전 방안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를 과감하게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과학기술 특성이 좀 인내심을 가지고 시간이 걸리는 분야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이제 언론이라든가 국회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성과를 요구할 때에는 뭔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탁월한 성과를 내기보다는 예. 그냥 무늬만의 정책 이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네.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줄 때 일관성, 지속성 유지가 될 수가 있다 볼 수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역시 인사가 만사 같아요.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는 이제 미래를 짊어지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네. 어떤 당리, 당략 이런 걸 떠나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인사가 선발이 돼야 된다. 최근에 왜 국가과학기술연구에서 이제 7개 기관장 선임을 했는데요. 네. 현장에서 반응이 괜찮아요. 예. 처음에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네. 비교적 전문가 중심으로 잘 선임이 된 걸로 봐서 그 기관의 또 연구자 중심으로 뭐 그렇죠. 채용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예. 앞으로 이제 이런 기조가 적어도 과학기술 분야에서만은 유지돼야 되겠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개선될 제도들도 있겠지만 정책이 좀 일관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이고 또 그렇습니다. 기관장 이야기도 좀 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네. 최근에 연구기관장 임기가 지나치게 짧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과학기술계에서 네. 나오고 있다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기관장 임기가 3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외국은 이제 뭐 10년, 길게는 뭐 그냥 임기가 없는 곳도 있는데 사실 3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에요. 그래서 3년밖에 안 된다. 네, 오셔서 이제 한 6개월 적응하고 또 일하려고 하면 또 나가셔야 되고. 그래서 아마 이전에도 이제 기관장 임기를 좀 늘리는 방안을 검토를 했었는데 제가 볼 때도 한번 다시 그 문제를 꺼내서 다시 한번 임기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유능한 전문가가 기관장에 취임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출연연구소의 R&R이라든가 또 신명나는 연구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네. 또 우수한 인재 채용이라든가 그분들이 연구에만 몰입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라든가 이런 여건을 리더십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세계적인 원천 성과 창출 여기에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장이 될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요즘 그 과학기술계에 부는 이 변화의 바람 네. 이것으로 이제 국민들, 연구자분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더 크지 않도록 실천하고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